안녕하세요. 네, 인사쟁이 미혜군입니다. 요즘에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나 이직하고 싶어, 나 퇴사하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저는 퇴사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줘요. 저 또한 퇴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는 퇴사할 때 이렇게 해줘요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모르고 계신다면 이 정도는 알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퇴사할 경우에 확인해야 될 사항 5가지,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직서예요. 그룹웨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당연히 기한자가 저니까 완료가 되면 제가 그걸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본을 갖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작성하는 거다 하면 작성을 하면 그 처음에 제가 이렇게 뭐 하고 밑에다가 서명하잖아요. 서명하고 인사담당자한테 제출하실 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사본 혹시 저 받을 수 있냐고. 왜 그러냐면 일신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사합니다 이러고 하고 떠나면 상관없어요. 나는 뭐 실급을 받을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일신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건데 회사에서 공무사직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난 일신적인 사유로 썼어. 그걸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 담당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나는 공무사직이니까 공무사직을 처리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개인 사유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용센터 가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지. 왜냐? 걔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했다고 처리를 해버린 거죠. 뭐 그 코드가 11번인가 그럴 텐데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떠나서 다양한 퇴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쟁 사고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적고 퇴사 사유 확실하게 적고 이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사직서도 4번을 갖고 있는 게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 이러지 않았냐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 퇴사하실 때 연차수당 받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근속자예요. 계속 근로자예요. 그러면 해가 지나도 연차수당을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이 안 줘. 그래서 퇴사할 때 연차수당도 못 받고 퇴사해요. 그러면 안 되죠. 퇴사할 때는 장기 근속일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퇴사할 때는 내가 못 받았던 연차수당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연차가 5개가 남았어. 근데 내가 지금 퇴사를 해요. 그럼 5개에 대해서 수당을 꼭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퇴사를 하잖아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퇴사를 하잖아요. 제가 10일날 퇴사를 해요. 그러면 뭐 일할 계산하겠죠? 뭐 오늘 31일이면 내가 뭐 200만 원 받아요. 200만 원 나누기 31일. 그죠? 그리고 곱하기 10일. 10일치를 월급 줄 거니까 곱하기 10일 해서 월급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연차수당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연차수당 5개 남았어. 그러면 10일에 대해서 뭐 얼마 나왔다 쳐봐요. 뭐 100만 원 나왔다 쳐봐요. 그러면 연차수당 5개 남았어. 그죠? 연차수당은 당연히 뭐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니까 조금 더 조금 뭐 5일이면 조금 덜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 돈도 포함시켜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연차수당 퇴사할 때 연차수당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그럼 회사만 이익 보는 거지. 그러면 왜 나는 연차수당을 왜 못 받냐 이거지.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사할 때 인사 담당자라고 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꼭 말해주세요. 나 연차 몇 개 남았죠? 연차 5개 남았는데 연차 수당 주는 거죠? 이게 말해주세요. 근데 우리 회사 수당 안 줘요? 그러면 알았어. 우리 수당 안 주는구나 하고 퇴사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때가 말한 거 연차 수당 못 받고 퇴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신고하면 돼요. 알겠죠? 네, 다행히만 저는 줘요. 우리 회사는 다 줘요. 이게 원래 주는 게 맞지. 안 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 주는 게 맞으니까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4대 보험 정산금. 어차피 4대 보험에서 국민연금은 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빼버리고 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3개는 정산이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환급을 받는다. 정산보험금. 이게 내가 신고한 4대 보험료보다 내가 소득이 적었어. 그래서 내 돈을 더 많이 낸 거죠. 그러면 돈 돌려받는 거고 아니면 내가 돈 더 많이 내는 거고 이건데 어차피 보면 금액이 크질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정산금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 여러분 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사하고 나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어차피 새로운 직장에서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차피 연말연산 받으려면 또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냥 미리 받아놓는 게 좋고요. 왜냐
그 원천징수 영수증에 가장 맨 밑에 하단을 보십시오. 하단을 보시면 뭐 마이너스 20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내신 소득세 그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 정산한 금액들이에요. 연말정산하면 확실하게 연말정산 된 건데 여러분 중도에 퇴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단 기본적인 사항, 여러분들에 대해서 개인 인적 사항에 할인받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냈던 사대보험료 이것들에 대해서 적용시켜서 일반적인 소득세 정산이에요. 퇴사 시 하는 중도 정산인데 이게 플러스다. 여러분들 급여에서 아마 깠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떴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돈 받아야 될 돈인데 이걸 만약에 안 줄 경우도 있어요. 쌩까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근데 저는 다 주니까요. 근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퇴사할 때만 해도 뭘 확인해야 되죠? 일할 계산? 그죠? 사대보험 정산? 연차수당? 이거 소득세 정산하는 거 4개예요. 이걸 확인해야 되지. 이거 확인 안 하면 여러분 다 돈 날라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어차피 퇴사할 때는 바로 확인이 안 돼요. 왜냐면 급여 정산을 하고 나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퇴사해도 급여 명세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회사 이메일로 급여 명세서를 받았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내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사할 때 꼭 저의 개인적인 이메일을 알려주시고 여기로 제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거 사직서 이런 거 다 보내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급여 명세서도. 그래야 여러분이 급여 명세서를 봐야 내 거 기본급 얼마, 연차수당 얼마, 그다음에 사대보험료 정산금액 얼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소득세 정산분 얼마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 딱 받아요. 받으면 거기 소득세 얼마 환급됐다, 내 거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 얼마 환급됐다 딱 확인되잖아. 그렇죠? 이게 얼마냐고. 이게 일반적으로 소득세 내는 돈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받을 건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경력증명서죠. 그러니까 어차피 또 나중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화를 해서 뭐 주세요 하는데 그러지 말고 경력증명서까지 딱 받아가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쭉 정리해보면 주저리 했던 걸 쭉 정리해보면 사직서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받으셔야 된다. 웬만하면 다 사인 받은 걸로, 다 대표이사까지 승인 받은 걸로 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공고사직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거 수리권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급여 부분에서 연차수당, 내가 자녀 연차수당이 있어요. 자녀 연차가 있어. 그럼 무조건 연차수당 받아야지. 못 받고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차수당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대보험 정산금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제가 뱉어내는데 이것도 얼마가 뱉어내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로 원천징수 영수증 이거 꼭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 것도 하지만, 왜냐? 맨 하단에 나의 소득세 환급액이 나오거든요. 소득세 환급액 확인해야지. 왜냐면 이게 얼마인데 이거 기본적으로 10만 이상 넘어요.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이거 꼭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력증명서 이것까지 딱 이메일로 딱 증명서까지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받을 건 받자 이겁니다. 퇴사하더라도. 그러니까 퇴사할 때 인사담당자가 찾아가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정산이 이렇게 해주니까요, 이게 나중에 확인하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는 꼭 말하고 나가세요. 뭐 말이죠? 제 거 개인 이메일이 이건데요, 이거 적어주시고 여기로 제 급여 정산이 다 완료된다면 여기로 제 거 사직서랑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급여 명세서랑 경력증명서랑 다 해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다 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만 확인해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깔끔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제가 잠깐 하나 빠뜨렸는데 퇴직연금이 있어요. 퇴직연금은 여기에 제가 왜 안 넣냐면, 중요한 사항이 안 넣냐면, 퇴직연금 여러분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열고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열고 거기 퇴직연금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지금 나의 퇴직연금 납부액, 보관액, 납입액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차피 여러분이 받아갈 퇴직연금이니까 이건 어차피 인사담당자가 알려줘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핸드폰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확인해서 퇴사를 하신다면, 회사를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큰 손해 안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급여 부분도 많이 중요하죠.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나가도록 하세요. 퇴사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항상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맞다. 아니 이거 못 받았다. 퇴사했는데 이걸 못 받았다. 바로 전화해서 달라고 하시고
급여는 무조건 3년. 아시죠? 급여 부분은 무조건 3년. 못 받았으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바로 청구해서 돈 달라 하십시오. 알겠죠? 항상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뭐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 좋은 희망찬 연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2019년 1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하세요. 질텐.